AI 하면 떠오르는 가장 강력한 엔진, 바로 트랜스포머죠. 근데 이걸 흔히 블랙박스라고 부르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상자를 여러분과 함께 한번 열어보려고 합니다. 자, 이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트랜스포머의 그 복잡한 레이어 하나하나가 그냥 거대한 블랙박스가 아니라 아주 우아하고 독립적인 문제들을 착착 풀어내는 과정이라면 어떨까요? 이게 사실 트랜스포머를 보는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아주 도발적인 지문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갈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트랜스포머의 속마음, 그 내면 세계를 들여다볼 거고요. 그리고 기존의 공식 중심의 사고에서 문제 해결이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넘어가 볼 겁니다. 그 다음엔 각 레이어를 하나씩 뜯어보고 이걸 통해 보이는 더 큰 그림은 뭔지, 그리고 이게 결국 AI 설계자에게 어떤 이점을 주는지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 트랜스포머의 내면 세계입니다. 블랙박스를 넘어선다는 부제가 붙어있죠. 사실 우리 대부분 트랜스포머를 생각할 때 그냥 뭔가를 입력하면 마법처럼 뚝딱 결과물이 나오는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로 생각하잖아요. 그 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잘 모르고요. 하지만 오늘은 좀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 볼 거예요. 마치 자동차 엔지니어가 복잡한 엔진을 분해해서 보는 것처럼 분해도를 통해 트랜스포머를 들여다볼 겁니다. 엔진도 사실 뜯어보면 피스톤, 밸브, 크랭크축 이런 부품들이 각자 명확한 역할을 하잖아요. 트랜스포머도 어쩌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각각의 부품들이 모여서 어떻게 전체적인 성능을 만들어내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바로 관점의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트랜스포머의 각 단계를 그냥 수학 공식으로만 봤다면 이제부터는 이걸 하나하나가 풀어야 할 문제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 좀 어려운 용어가 나왔죠? 혼합기하학 제한적 분할 기법. 말이 좀 복잡한데 이걸 아주 간단하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트랜스포머 레이어가 거대한 계산 하나를 빵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신 각기 다른 규칙,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하학을 가진 더 작고 명확한 문제들을 차례차례 풀어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트랜스포머의 구성 요소들 있잖아요. RMS 노음, 어텐션, 잔차 연결 같은 것들이요. 이것들이 각각 방금 말한 특정 문제 해결 단계와 하나씩 딱딱 맞아 떨어진다는 겁니다. RMS 놈은 방사형 게이지 고정이라는 문제를 풀고, 어텐션은 제한된 심플렉스 해결이라는 문제를, 그리고 잔차 연결은 실내 영역 단계라는 문제를 푸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엔진을 한번 직접 분해해보죠. 각 부품이 대체 어떤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는지 하나씩 샅샅이 뜯어보면서 이 새로운 아이디어가 어떻게 완성되는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품은 RMS 놈입니다. 예전에는 이걸 그냥 훈련 안정시키는 기술이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죠. 근데 새로운 관점에서 보면 이게 완전히 달라 보여요. 이건 방사형 게이지를 고정하는 문제 해결 과정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모든 정보 벡터의 길이를 정확히 1로 맞추는 거예요. 마치 모든 데이터를 반지름이 1인 완벽한 구표면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는 아주 원칙적인 기하학적 작업인 셈이죠. 다음은 트랜스포머의 심장, 바로 어텐션 메커니즘입니다. 이건 정말 공식에서 문제로 관점이 바뀌는 게 얼마나 강력한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예시예요. 기존에는 우리가 온도라는 파라미터를 조절해서 어텐션이 얼마나 특정 단어에 집중할지를 정했잖아요. 근데 새로운 관점은 이렇습니다. 점수를 최대한 높여. 단 너무 한 곳에만 꽂히지는 마. 어느 정도는 골고루 퍼져 있어야 해. 라는 제약 조건을 주는 거죠. 이 골고루 퍼져 있는 정도를 엔트로피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온도를 조절하는 게 아니라 엔트로피라는 규칙 안에서 최적의 해를 찾는 문제풀이가 되는 겁니다. 모델이 스스로 그 규칙을 지키면서 최선의 답을 찾아내는 거죠. 훨씬 더 똑똑해 보이지 않나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요. KL 발산이라는 개념을 써서 이걸 더 정교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미러 디센트라는 최적화 기법처럼 어텐션이 매 순간순간 다음 스텝을 계산하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작은 최적화 과정이라는 거죠. 이쯤 되면 어텐션이 그냥 연산이 아니라 정말 똑똑한 최적화기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마지막 부품입니다. 바로 잔차 연결. 이건 그냥 원래 입력을 출력에 더해주는 아주 간단한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이걸 실내 영역 단계라고 보는데요. 이게 뭐냐면 현재 위치에서 새로운 정보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한 걸음 나아가긴 하는데
너무 멀리 가지 않고 딱 믿을 수 있는 만큼만 안전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3차원 공간 같은 데에서 아주 신중하게 다음 발걸음을 내딛는 것과 같은 원리죠. 자, 이렇게 엔진의 각 부품을 다 뜯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한 발짝 물러나서 더 큰 그림을 한번 볼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본 건 레이어 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최적화, 일종의 내부 루프였어요. 이게 모델 전체를 학습시키는 거대한 최적화 과정, 즉 외부 루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정말 기가 막힌 비유가 숨어 있습니다. 보세요. 왼쪽은 레이어 내부의 어텐션 문제고 오른쪽은 모델 전체 파라미터를 학습시키는 문제입니다. 근데 둘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페널티를 줘서 조절했다면 이제는 신뢰 영역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죠. 즉, 어텐션이 내부에서 신중하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 방식이 사실은 무언 같은 최신 옵티마이저가 모델 전체를 학습시키는 방식과 그 철학을 공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결국 이 제한된 단계라는 관점이 마치 척추처럼 레이어 내부의 미시적인 연산과 모델 전체의 거시적인 학습 과정을 하나로 꿰뚫고 있는 겁니다. 아주 작은 부품의 작동 원리와 거대한 시스템의 학습 원리가 사실은 같은 원리를 따르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해석하는 게 대체 무슨 소용인데 트랜스포머를 이렇게까지 깊게 이해하는 게 앞으로 AI를 만드는데 왜 중요한 걸까요? 바로 이 지점 때문입니다. 핵심을 정리해 볼게요. 트랜스포머는 결국 서로 다른 규칙을 가진 공간에서 문제를 연속적으로 푸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RMS 놈은 채널 방향이라는 기하학을 다루고 어텐션은 토큰 심플렉스라는 기하학을, 잔차 연결은 유클리드 공간을 다루죠. 그렇다면 모델을 학습시키는 외부 옵티마이저도 이 각각의 기하학을 존중해줘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모델의 구조를 이해하고 그 구조에 맞는 방식으로 최적화를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구조 인지 옵티마이저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이건 단순히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말 그대로 앞으로 더 효율적이고 더 강력한 AI를 만들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설계 원칙이자 청사진이 되는 겁니다. 이 연구를 진행한 김지한님의 말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페널티 값부터 정하고 기하학을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하지 말고 아키텍처 자체가 말해주는 그 기하학 안에서 최선의 방향을 선택해야 한다. 이 말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어쩌면 앞으로 더 나은 AI를 만드는 비결은요, 무작정 모델을 더 크게 키우는 게 아니라 이미 모델 안에 내재된 이 우아한 기하학을 발견하고 그것을 깊이 존중하는 데 있는 건 아닐까요?